제47화 강원도의 시선. 하필은 그의 추종자들과 함께 다시 옥상으로 올라갔다. 사람들은 위험하다고 하필을 말렸지만 여기 사람들을 공격할 거라면 헬기가 한 대만 오진 않을 겁니다. 100%. 하필의 말이 꼭 맞는 말은 아니었지만 사람들은 하필의 단순하고 명료한 판단을 믿어보기로 했다. 헬기는 옥상 상공에서 한참 동안 선회 비행을 하며 사람들을 관찰하는 것 같았다. 하필과 사람들은 헬기가 착륙할 수 있도록 충분한 거리를 두고 모여 있었다. 잠시 후 헬기가 착륙했다. 하필은 프로펠러가 생각보다 길다고 느껴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다. 여기 책임자가 누굽니까? 헬기에서 내린 사람들은 대부분 공군 마크가 달린 군복을 입고 있었다. 한 명만 짙은색 정장과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맸다. 예상대로 1000마디를 건넨 사람은 정장을 입은 남자였다. 하필은 대답 대신 몇 걸음 앞으로 걸어 나갔다. 사실 조금 전까지 헬기 엔진 소리 때문에 귀가 먹먹해 남자가 뭐라고 하는지 제대로 들을 수가 없었다. 책임자세요? 내니요. 네? 기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서요. 하필 특유의 단순한 화법에 정장 남자는 살짝 의아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일단 저한테 용건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여기서요? 그럼 차라도 한잔 하실래요? 참고로 저는 괜찮습니다만 저 안에는 적어도 500명 정도는 바이러스 감염자거나 잠복기에 있거나 아니면 곧 죽을 환자입니다. 정장 남자는 하필의 얘기에 적잖이 당황했다. 그가 알고 있는 마트에 대한 사실 중에 뭔가 잘못된 게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럼 여기 사람들이 전부 면역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네, 아마 90%는 감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역은요? 안 합니다. 여기는 그냥 모여 사는 곳이에요. 그럼 당신은 뭘 하는 사람입니까? 그냥 저도 여기 삽니다. 남자는 하필이 말장난을 한다고 생각한 듯 기분 나쁜 표정을 지었다. 누구한테도 물어봐도 같은 대답을 할 걸 100%? 남자는 하필의 말투에도 기분 나쁜 표정이었다. 하지만 기분은 마트 쪽 사람들이 먼저 나빠야 하는 것이었다. 어쨌든 이들은 남의 점유지 옥상에 허락도 없이 헬기를 착륙했다. 아무도 내려오라고 환영한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내려서 다가올 때 하필이 먼저 책임자를 찾았어야 한다. 하필은 조용히 남자에게 말했다. 용건이 뭔지 똑바로 말하면 허락도 없이 착륙한 건 그냥 넘어가 주겠습니다. 남자는 머뭇거렸다. 이미 마트의 무리들이 헬기 주변을 원형으로 감싸고 있었고 군인들은 무장은 했지만 실탄을 장전하고 있지는 않았다. 실은 저희는 정부를 대신해 필요한 인력을 차출하기 위해 왔습니다. 모두가 그 말에 부르르 떨었다. 다들 한마디씩 하고 싶었지만 하필의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좋게 보내드릴 테니까 좋게 가세요. 뭐요? 당신 말 함부로? 하필이 말을 끊었다. 당신 상관한테 전해. 서울, 아니 적어도 여기는 대한민국 정부가 해준 것이 하나도 없는 곳이야. 매일 여기서 몇십 명씩 감염돼서 죽어가고 있어. 그나마 면역 있는 사람들이 움직여서 나머지가 먹고 사는데 사람을 빼간다고? 그리고 사람을 빼가려면 국회 동의 얻은 동원 명령서 들고 다시 와. 그리고 다시 올 때는 정문으로 출입허가 받고 와. 우리도 PCR 검사 같은 걸 하니까. 그리고 하필은 한마디 더 하려다가 참았다. 사실 하필도 자신이 이런 말을 하리라고는 상상하지 않았다. 그냥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줄줄줄 가스가 새듯 말이 튀어나온 것이다. 잠시 후 누군가 짝짝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박수가 번져 하필에게 환호성을 보내기 시작했다. 정장 남자는 황당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다. 그들은 더 이상 하필에게 한마디도 못하고 빠르게 헬기로 돌아가 이륙했다. 헬기가 돌아가자 어디선가 튀어나온 사람들이 환호성을 울렸다. 하필은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갸우뚱하며 이게 뭐 이 정도로 칭찬받을 일인가 하는 표정으로 자기 숙소로 돌아갔다. 한선은 멀리서 그런 하필을 보며 뭔가가 꽉 막히는 느낌을 받았다. 마트에 오고 나서부터 한선은 원래 자신의 정체성과는 다른 행동을 계속해왔다. 그리고 이대로 가다가는 영영 하필에게 용서를 구할 기회가 사라질 것 같았다. 장윤설 박사를 죽여달라고 한 건 저예요. 한선은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 자신이 미웠다. 서울과 경기, 인천의 인구를 합쳐 2,500만 명, 부산과 경남 500만 명. 대한민국 인구의 60%가 대재앙 가운데 사망하거나 사망자의 가족이거나 곧 사망할 가능성이 높은 처지에 놓여 있었다. 그럼에도 유튜브는 매일같이 영상이 업로드되고 누군가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고 있었고
인스타그램과 X 같은 SNS에 여전히 먹방 사진과 여행 사진들이 올라오고 있었다. 재난 속에 허우적대는 사람들만이 인터넷과 실제 세상 사이에 엄청난 갭을 체감할 수 있었다. 실제와 사이버 세계의 비대칭은 재난 속에서 더 극대화됐다. 그리고 그 와중에는 간악한 사람들이 기회를 잡는다. 마트에 헬기를 타고 왔던 사람들은 정부를 대표해서 온 게 아니었다. 그들은 새로운 세계를 장악하기 위한 새로운 세력이었다. 그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MZ세대 신군부였다. 수도방위 사령부와 합참이 제대로 질병 통제를 못하고 헤매는 동안 군부 핵심에서 멀어져 변방에 있던 부대들은 작전에 동원되지 않은 채로 바이러스의 공격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었다. 특히 강원도와 동해에 있는 육해군은 자급자족과 그들만의 방식대로 조용히 묵묵히 생존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쪽 부대장들이 하나둘씩 한국 국가 시스템이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어둠 속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방송 뉴스가 아닌 유튜브와 SNS를 보면서 정보를 모으고 계획을 수립하고 소위 대의와 명분을 만들어 왔다. 그들이 그리고 있는 단기적 목표는 궁극적으로 쿠데타였다. 물론 그 계획과 목표에 대해서는 아주 소수만 공유하며 쿠데타라는 말은 절대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의 첫 번째 움직임은 서울 동북부에 있는 커다란 마트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향한 것이었다. 그리고 첫 번째 탐색의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지금 정부에 대해서 엄청난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장의 남자는 군복으로 갈아입고 자신의 직속 상관에게 보고를 하고 있었다. 정장 남자는 소령, 보고를 받는 남자는 대령이었다. 오중열은 묘한 미소를 지으며 뭔가 묘수가 떠오른 듯한 표정으로 소령의 얼굴을 쳐다봤다. 춘천에서 거기까지 얼마나 걸리지? 탱크로 2시간 반이면 가능합니다. 몇 명이면 되겠어? 싹소리 하는데. 전부 죽이시게요? 원래 그런 거잖아. 스토리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오중열은 가볍게 툭툭 자기 생각을 던지고 있었다. 아닌가? 그놈들을 좀 재밌게 써먹을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네. 오중열은 씩 미소를 지으면서 2대8 꺼벙이 가르마를 손으로 매만졌다. 코 밑으로 흐르는 안경도 치켜 올렸다. 누가 보면 꼭 그 옛날 꺼벙이 만화의 주인공처럼 생긴 얼굴로 무서운 상상들을 현실로 바꾸며 즐거워하고 있었다. 인천. 한때는 서울과 경기, 인천 사람들이 인천 바다를 통해 남쪽으로 넘어갈 수 있었다. 결국 그 일 때문에 부산이 뚫렸지만 이번에는 역으로 인천을 통해 남쪽으로 피신 갔던 사람들이 다시 서울로 들어오고 있었다. 인천에 막 들어온 배에서 내리는 2명의 남자와 1명의 여자, 이들은 미국 CDC 명찰을 착용하고 있었다. 2명의 남자 중에 1명은 한국 사람이었다. 이들은 백팩과 금속 재질의 가방, 그리고 방독면과 고글을 착용하고 있었다. 잠시 후 회색 승합차가 도착해 이들을 태우고 사라졌다. 하필은 윤설을 찾아왔다. 윤설은 급한 대로 짐을 꾸려놓고 있었다.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아요. 일단 거기까지는 차로 갈 수 있다고 하니까요. 차라고 다 안전하지는 않습니다만. 하필이 마트 일로 여기저기 끌려다니는 동안 윤설은 자기만의 길을 찾았다. 서울 서남부 쪽 제약회사 중앙연구소에서 백신 실험을 진행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소식을 들었다. 마트에 있는 사람 중 1명이 그쪽의 연구직 직원이었다. 그곳이 비어있긴 했지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는 가봐야 아는 것이었기에 윤설과 정준, 석희가 동행하기로 했다. 정준이 차를 몰고 마트 1층 앞으로 왔다. 정준은 차에 대한 집착이 있는 게 분명했다. 자신이 몰다가 뺏긴 장 박사 남편의 벤틀리였다. 하필은 정준의 차를 보며 씩 웃어줬다. 그리고 그 하필의 얼굴에 망원경 렌즈의 십자 모양이 꽉 찼다. 하필을 누군가가 조준경으로 보고 있었다.